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9번, 10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곱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n제곱근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수를 보시면 여기는 n이고 여기는 2n 하니까 여기 짝수 제곱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x의 2n제곱이 8이 되는 x를 찾아라 그런 뜻인데 짝수 제곱근의 실근은 몇 개 나온다고 했습니까? 여기 양수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n제곱 루트 8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8은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니까 2의 2n분의 3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곳은 x의 n제곱이 8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곱이 마이너스 음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왔으니까 여기 플러스 하나가 나와서 3개 곱하면 음수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 하나만 나와라. 그 말은 n이 뭐란 뜻이죠? 한 개만 나오게 하려면 n은 홀수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n은 홀수이고 x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n제곱근 루트 8 하는데 2의 n분의 3제곱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이제 나온 이 세 개를 곱한 게 몇이라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 곱하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의 2n분의 3제곱 곱하기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2의 2n분의 3제곱 곱하기 그리고 2의 n분의 3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더라 하는데 마이너스 4도 2의 제곱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 법칙을 쓰면 다 더하면 2n분의 하고 더해보겠습니다. 통분해서 더해주면 2n분의 3 여기는 6 하니까 6이 12 해서 2n분의 12 즉 n분의 6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2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n은 3,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도 풀어보겠습니다. x가 0 이상 2파이보다 작을 때 곡선 이거와 직선 y는 2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2가 되게 하는 서로 다른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립해서 조금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4 사인 3x 더하기 2의 절대값이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 사인 3x 하고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2의 값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사인 3x 값이 몇이 되면 좋겠습니까? 0이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x 값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인 3x 그래프 간단하니까 그려보고 하겠습니다. 사인 3x 그러면 주기가 몇이죠?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주기가 3분의 2파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파이 안에 몇 개를 그리라는 뜻입니까? 3개의 곡선을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2파이가 되겠습니다. 2파이 안에 3개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되는 함수값들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은 포함하지 않고 2파이는 포함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의 점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거듭제곱근 중 실근 구하는 문제이고 10번은 절대값 사인함수 방정식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초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를 정적분하는데 그 값이 12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3차 함수를 찾아서 f4의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표시해 놨는데요. 이 함수 방정식 우리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기 일반꼴을 써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A, B에 대한 점대칭을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1, 0에 대한 점대칭이구나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어떤 뜻입니까? 1, 0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구나 라고 쓰겠습니다. 점대칭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3차 함수 원래 점대칭인데 그 대칭점을 우리 뭐라고도 부르죠? 맞습니다. 이것이 변곡점이구나 라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원래 점대칭인데 보통 우리 뭘 하죠? 원점 대칭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점 대칭 그러면 어떻게 쓰죠? 맞습니다. 기함수 해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 x 세제곱 더하기 ax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1, 0에 대한 점대칭 그러면 이 그래프의 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밑에다 한번 다시 정리했습니다. 0, 0 원점에 대한 점대칭 기함수라고도 하는데 기함수 표현 어떻게 하겠습니까? 3차 함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fx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x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x-1의 세제곱 더하기 그리고 kx-1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는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형태가 있고 여기 도함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는 하고 정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3까지 f'x dx 해줘라. 그러면 f3 f-1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f3 하고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이 되고 여기도 3 대입해주면 더하기 2k 하고 나타나고 -1 대입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럼 -8이 되고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여기 4k 하고 표현이 되고 88 더하면 8이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f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4 한번 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에 다시 대입해주면 3393 27 하고 표현되고 4 대입하면 3k-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4,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3차 함수의 점대칭성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과 자연수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5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직선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공차는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증가함수 증가수열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첫째 항에서 2m 더하기 1항까지 합이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이거 시그마 공식을 써서 정리하셔도 좋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정리하셔도 좋고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대칭성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A2라고 A2m 더하기 1 등차 중항 활용하면 2배의 AM 더하기 1 가운데 항이 되겠습니다. A2하고 A2m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더하면 가운데 항 등차 중항 A 2배의 A2m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3하고 A2m-1도 더하면 이것이 가운데 항이 돼서 등차 중항 2배의 AM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개 항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짝지어서 더하면 M개의 항이 생기고 그것이 몇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 이것의 2배가 되고 이걸 한 번 더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 더한 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더한 게 몇 개 생긴다고 했습니까? 이거 더하면 2배의 AM 더하기 1 하고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 더하기 1 하고 나타나는데 m개의 쌍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AM 더하기 1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AM 더하기 1하고 더해주면 AM 더하기 1이 최종적으로 몇 개 더해진 셈입니까? 2M 더하기 1개가 더해진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AM 더하기 1이 음수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AN 증가수열 했는데 이거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AM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만 모릅니까? AM 더하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M 더하기 2도 음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M 더하기 2가 음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M 더하기 음수 해서 제가 다 이제 절대값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M 그리고 마이너스 AM 더하기 1 마이너스 AM 더하기 2가 음수다. 13보다 작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M하고 AM 더하기 또 등차 중항을 활용하면 둘이 더하면 2배의 AM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AM 더하기 1 이것이 13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M의 범위가 나타나는데 AM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13보다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다라는 AM 더하기 1의 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M 더하기 1 음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뭘 알고 있죠?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3 몇입니까? 마이너스 4, 3, 12에서 마이너스 4점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M 더하기 1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M 더하기 1이 갖는 후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음수가 되는 이렇게 네 가지 정수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M 더하기 2가 결정이 되는데요. 공차 몇이라고 했습니까? 공차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M 더하기 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M 더하기 2, 5씩 더해주면 1이거나 그리고 2, 3, 4, AM 더하기 2의 후보는 1,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AM 더하기 2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값만 나왔군요. 따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났습니까? 따라서 우리 AM 더하기 1은 음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AM 더하기 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최초의 0 이상이 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조건 21번째 항이 24에서 2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공차를 몇 번 빼겠습니까? 공차를 한 5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4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24보다 A 21이 29 사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5번 공차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5를 양변에 같이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칸 뒤로 가니까 16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16번째 항은 또 25를 빼니까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했으니까 실제로 A16은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AM 더하기 2 최초의 0 이상이 되는 항인데 A16이 0 이상 3 이하 이것이 최초의 0 이상이 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차가 몇이라서 그렇습니까? 공차가 5여서 그렇겠습니다. 따라서 AM 더하기 2가 뭐란 뜻입니까? A16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2가 16번째 항이어서 M은 몇이 됐습니까? M은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절대값 기호가 붙은 등차 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 음수 잘 구분하셔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 B, C, D가 주어져 있습니다. 점 A에서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고 C2를 연장해서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각 AFC, AF,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코사인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 C의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0하고 주어져 있고 삼각형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5 루트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R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삼각형 AFE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전체적인 정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의 길이들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여기 CD의 연장선을 그어놨는데요. 뭘 쓰려고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억각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각도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각이 있으면 결국 어떤 각이 있는 것입니까? 이 각이 있는 셈이고 이 각이 있고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D2의 길이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사인 법칙 이용해서 D2의 길이도 체크하고 또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쓸만한지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이 각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제가 조금 보조선을 활용해서 한번 다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 제가 이제 이 각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알파라고 주면 여기도 알파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반지름은 5 루트 2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까? 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해서 D2의 길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고 써보겠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해주면 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D2 해서 D2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D2의 길이는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5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2의 길이를 쓰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우리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데 위에 한번 조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루트 10으로 약분해주면 루트 10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10분의 3 하고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2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0 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를 곱해주니까 루트 10분의 3 하고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약분하면 루트 10이고 6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D2의 길이는 6 루트 5, 6 루트 5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 각이 쓸만한 각인지 한번 체크해 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베타는 하고 또 노란 삼각형에서 삼각형 CDE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베타는 하고 나타나고 EC의 길이는 10이라고 했습니다. 는 10 해주고 여기는 2 곱하기 5 루트 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사인 베타는 이거로 나눠주는데 루트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아주 쓸만한 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 코사인 알파 뭐라고 했습니까? 10분의 루트 10 해서 여기가 10분의 루트 10 해서 이 길이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루트 10이구나 하고 체크를 해놓고 여기가 6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2로 한번 약분해주면 3 루트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이 길이는 2 루트 10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왼쪽으로 정보를 옮겨올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2루트 10, 2루트 10 제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억각이어서 여기도 알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알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도 45도 해서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표시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A2의 길이도 찾고 B2의 길이도 찾았습니다. 이 길이들이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2로 약분해주면 여기는 2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도 2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나비 닮음 제가 한번 또 색칠을 해놨는데요. 나비 닮음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나비 닮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행선에서 나타나는 닮음인데 이거 평행하고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홍색 보이십니까? 이 분홍색 서로 닮은 도형이 되겠습니다. A 닮음을 하는데요. 이 길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저기서 표현해 놨는데요. 이 길이 2 루트 5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2 루트 5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까 ED의 길이는 6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닮음 보이십니까?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대 3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1대 3이구나 해서 여기가 3등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등분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길이는 2 루트 10인데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루트 10에 3분의 2가 되니까 여기는 3분의 4 루트 10 하고 길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 각 45도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45도 두 변의 길이 여기도 2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떤 넓이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 넓이 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산해주면 끼인각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10 하고 나타나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끼인각 45도니까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해주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 2도 약분해주면 여기 루트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3이고 분자는 5, 4, 20 해서 정답은 3분의 20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 썼고 나비 닮음 썼고 끼인각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3하고 0에서 함수값이 같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했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고 0 이상인 부분에서는 fx 그대로 오고 그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x 즉 x축 대칭 이동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각함수 gx에 대해서 gx-3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 함수의 곱함수가 불연속인 점이 한 개가 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f-3하고 0에서 함수값이 같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 x축이고 마이너스 3하고 0이 x절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왼쪽에서 그대로 쫓아오고 0 이상인 곳에서도 이렇게 fx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x축 대칭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거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연속함수 평행이동에도 연속함수 곱해도 연속함수 불연속점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3하고 0은 x절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x절편을 찾고 마이너스 3하고 0의 함수값이 이쯤에서 나타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대로 오고 오른쪽도 이렇게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x축 대칭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gx는 이렇게 점프 불연속점 두 개를 갖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0이 양수인 경우, 마이너스 3하고 0이 이렇게 음수인 경우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접혀서 이쪽으로 내려왔고, 이 부분은 또 x축 대칭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 있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인데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 평행 이동한 그래프하고 같은 평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3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만큼 그리고 3만큼 평행 이동한 이 파란색 그래프가 gx-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으로 와서 붙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쪽으로 오니까 이 점도 서로 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0이고 여기는 3하고 나타날 텐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0 보이십니까? 0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0에서 서로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자극한 서로 곱함수니까 빨간색의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나타나고 파란색의 우극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자극한, 빨간색의 자극한 해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대칭이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마이너스 5, 여기도 5, 마이너스 5 서로 곱이 어떻습니까? 서로 곱이 같아서 함수값은 어디에 껴있습니까? 마이너스 3 왼쪽에 껴있으니까 결국엔 다 같게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0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연속이 되는 값이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연속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열린 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열린 점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닫힌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그래프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열린 점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닫힌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또 닫혔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열리고 빨간 그래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닫히는데 이 파란 그래프 한번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열린 점하고 나타나고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열린 점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닫힌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빨간 그래프는 마이너스 3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고 파란 그래프는 3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의 점프 불연속을 파란 그래프가 연속이 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프 불연속을 파란 그래프가 해소시켜 주려면 파란 그래프가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이 돼야 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0으로 끌어와 줘야 되겠습니다. 파란 그래프 뭐가 되겠습니까? gx-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면 좋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6 대입하니까 0하고 g-6이 0이 돼주면 얘가 0이 돼서 다 함께 곱해서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그래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이 파란 그래프 3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프 불연속을 빨간 그래프가 연속이 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다 0으로 끌어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빨간 그래프, 이것이 빨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빨간 그래프의 3에서의 함수값이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3이 0이거나 g-6이 0이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둘 다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연속점이 또 존재하지 않고 지금 불연속 후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0이거나 이것이 0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x 다시 왔습니다. 3 어디 있습니까? 이쪽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도 이쪽 범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3이 0이거나 f-6이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g-6 하면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g-6이 0이다 그러면 f-6이 0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g3이 0이다 그 말은 f3이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곱해서 0이다 라는 말이 참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니까 곱하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래 그림도 같이 체크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생략하고 계속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이 곱함수가 x =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연속 후보 여기 마이너스 3하고 3 체크해 놨는데 불연속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불연속이 해소가 된 것입니까? 3에서 불연속이 해소가 됐으니까 G3이 0이 되겠습니다. G3 0인 곳 쫓아오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F3이 0이구나 하고 쫓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귿은 어떤 정보를 데려갈 거죠? F-3하고 F0의 함수값이 같은데 이 값들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3이 0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fx 이퀄 0, x절편이 되는 그러한 실수 x값, x절편, x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실수했는데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습니다. x절편들을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x절편, 서로 다른 x절편만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fx 이퀄 0 하면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그 중에 실수만 데려와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입니까? 중근은 하나로 세라 라는 뜻이 집합규어에 담겨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세실근해서 세실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3, 3, 마이너스 4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근 3 하나만 세서 합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3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근 마이너스 4 세어서 3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하고 중근이 아닌 알파 베타가 있겠습니다.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하고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순서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여기가 x축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비율을 쓰면 여기가 몇이죠? 간격이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7, 한 칸의 간격은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2 더하기 3분의 7을 해주면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하고 나타나고 또 3분의 7을 더해주면 여기는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F0하고 F-3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3 이쯤 어디에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쯤 어디 있고 F0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쯤 어딘가에 F0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0하고 F-3은 도저히 함수값이 같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또 뭘 체크하겠습니까? 3이 중근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여기 3분의 2 그리고 여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하고 0의 함수값이 같을 수 있는 후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을 체크를 하면서 정말 답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4에서 x절편 그리고 3에서 중근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창의 개수 1이니까 x 더하기 4 그리고 x 빼기 3의 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0하고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 대입하면 4 곱하기 9 해주니까 9, 4, 3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3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6에 36, 둘 다 36으로 갔습니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해도 36, 그러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했습니다. F 몇 구하라고 했습니까? G-1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1은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은 이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읽어와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읽어오면 대입하면 3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46 그러면 마이너스 48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경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도 다 만족하는데 G-1이 마이너스 48이 아니면 어쩌지 하고 이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x절편 x-3인 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타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근계간 살짝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4x 더하기 k 하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뭘 쓴다고 했습니까? f-3하고 f0에서 함수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0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 체크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k 해주니까 마이너스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3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339 마이너스 12 더하기 k 해주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k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3, 6, 3,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이 같으려면 3k가 18이니까 k가 몇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k는 6, 3, 18 해주니까 k는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fx를 써주면 fx는 하고 쓰겠습니다. x-3 해주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방정식인 경우, 이 방정식 제가 뭘 체크해 보겠습니까? 우리 어떤 근을 다 더한다고 했습니까? 실수 더 실근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정식 판별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체크를 했더니 b제곱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6 했더니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을 갖겠습니까? 허근을 갖겠습니다. 허근을 가지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근은 뭐가 있습니까? 실근 3 하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군요. 이 경우는 존재하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48을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조각 3차 함수로 구성된 곱함수 연속성 문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3차 함수 비율도 조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째 항이 30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AN 더하기 1이 AN을 이용해서 나타나는데 AN이 로그 3의 AN이 자연수인 경우 즉 AN이 3의 거듭제곱이면 3분의 1로 해주고 AN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6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건을 보시면 A4, A5, A6, A7 이 4개 항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역추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뭐 해보겠습니까? 거듭제곱되는 수들을 적당히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수의 합이 40이 돼야 되니까 81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N 중에 하나가 81이면 그 다음 항은 3으로 나눠주니까 27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 항도 또 3으로 나누니까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3이고 3으로 나누면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로그 3의 1은 0이니까 자연수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을 더해주겠습니다. 6을 더해주면 7, 7도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또 6을 더해서 13, 여기도 6을 더해야 되니까 19, 6을 더해야 되니까 25, 6을 더해야 되니까 31 하고 띵띵띵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4개 항의 합이 40인 게 보입니다. 27, 9, 3, 1. 이거 더해보시면 12, 30 해서 4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을 보시면 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1, 7, 13, 여기 20, 그리고 여기도 20 해서 1, 7, 13, 19를 더해도 40이 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듭제곱수 더 진행하면 점점 커지고 여기도 더 진행하면 점점 커지니까 이 라인에서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 존재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도 A4의 후보가 되고 27도 A4의 후보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경우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A4, A5, A6, A7 해주는데 어떤 경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까? 일단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이게 제일 작은 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해서 40이니까 이
공차가 6인수들로만 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거듭제곱도 여기가 제일 작은 수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수를 체크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수에다가 6을 더했더니 거듭제곱이 되는 거듭제곱과 등차 수열이 섞인 경우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수에다가 6을 더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곱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곱수 6이니까 6보다 커야 되니까 9, 9, 3, 27, 81 이렇게 띵띵띵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3 더하기 6은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이 경우는 앞에 수가 3입니다. 그러면 3이면 우리 그 다음 항은 1이라고 했습니다. 6, 9가 나올 수 없군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를 하겠습니까? 27 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1 더하기 6을 했더니 27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맞습니다. 이미 20이라고 27을 더하면 40보다 커서 이런 수들로 구성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은 이런 경우가 없고 우리가 찾고 싶은 A4는 27하고 7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A4에서 시작해서 A1까지 가는 역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보다 작은 A1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A4가 27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27이면 A3 위아래로 쫓아가겠습니다. A3 위에서 오면 3을 한번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1 하고 나타나고 A 밑에서 오는 A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더해져서 나타나니까 21 하고 A3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A2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A2는 3을 곱해야 되니까 A2는 24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A2는 6이 더해진 값이니까 7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1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A1 가려고 했더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3 곱하면 300보다 커서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A2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몇을 빼라고 했습니까? 6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37, 3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237 하나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에 7에 A1은 75 곱하기 3을 해주는데 이거 3의 거듭제곱 아니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A2를 체크를 하면 몇을 빼라고 했습니까? 6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9 하고 나타나서 3의 거듭제곱 아니니까 이 경우도 하나 더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두 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어떻게 표현되죠? A2는 하고 써보면 21 곱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3의 거듭제곱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A2를 체크를 해보면 A2는 6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A1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을 곱하면 15 곱하기 3인데 이거 3의 거듭제곱 안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6을 빼면 9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밑에서는 3의 거듭제곱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3의 거듭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A1이 27인 경우는 A4가 27인 경우는 A1이 237 그리고 69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A4가 7인 경우 한번 또 가지치기 해보겠습니다. A4가 7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윗경우 아랫경우 나눠서 가는데요. A3 하고 표현을 하면 A3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 곱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7 곱하기 3, 3의 거듭제곱 아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A3을 구해주면 몇이 되겠습니까? 6을 빼주니까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여기 A4, 7을 잘못 체크했습니다. A4, 1이 되겠습니다. 1, 7, 13, 19니까 다시 조금 고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4가 1인 경우 A4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A3은 몇이 되겠습니까? 3을 곱해줘야 되니까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에 6을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거 음수여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시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A2 쫓아가 보는데 A2 몇이 되겠습니까? A2 위에는 9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에 A2는 몇이 되겠습니까? 또 빼주면 몇이 되죠? 6을 빼주면 마이너스 3 음수여서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 A1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A1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1은 몇이죠? 27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에 A1은 몇이 되겠습니까? A1은 6을 빼주니까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안 되겠습니까? 3의 거듭제곱 밑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A4가 1인 경우 몇 나왔습니까? A1은 27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총 몇 개의 A1이 나타났습니까? 총 3개의 A1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A1들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좀 더해 보겠습니다. 3개의 수를 더하면 237 더하기 237 더하기 69 더하기 그리고 27을 더해 보겠습니다. 69하고 27을 더하면 9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 더하면 237하고 96을 더하면 33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이고 역추적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곡선 이것 위에 점 P에서의 접선과 곡선 이것 위에 점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때 양수 K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3차 함수 어떻습니까? 변곡점 0,-10이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점대칭인데 대칭의 중심이 0,-10이라는 뜻이고 이 3차 함수 또 어떻습니까? 변곡점 0,K가 되겠습니다. 두 3차 함수 합동인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 빨간색 그래프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3차 함수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 k 양수라고 했으니까 위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y는 x세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y는 x세제곱 더하기 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y절편 마이너스 10하고 표현되고 여기 y절편 k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점,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고 이 점,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어떤 점이라는 뜻입니까? 이 점이 점 P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파란 곡선의 점 Q에서의 접선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공통 접선인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이 점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파란 3차 함수하고 이 빨간 3차 함수 서로 어떤 관계죠? 이 접선을 이어놓으면 이 y축에서 만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점대칭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대칭 관계가 돼서 어떤 점이라는 뜻입니까? 이 y절편에 표시된 이 주황색 점이 이 파란 3차 함수하고 빨간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면 끝나겠습니까? 이 점 P에서의 접선, 이 초록색 접선의 y절편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도함수 한번 체크해 놓겠습니다. 3x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해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 접선이니까 x좌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기울기 1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12가 되고 접점은 x 더하기 2 마이너스 1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12x 더하기 24에서 마이너스 18 하니까 더하기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이 뭐란 뜻이죠? 이 초록색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 y절편 6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6이라는 점은 y축에서 마이너스 10과 k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해서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1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몇이 됐습니까? k는 22하고 구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3차 함수의 대칭성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t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4점의 x좌표를 크기 순으로 x1, 2, 3, 4라고 표시했습니다. x4에서 x2를 빼면 5라고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 x3, x4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t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적당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여기 만나는 점 보시면 4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x1 그리고 여기 x2 여기 x3 그리고 여기 x4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x2하고 x4의 정보를 활용해서 t를 찾아서 다시 x3을 찾고 어떤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맞습니다. x3하고 x4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조금 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또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죠? 지금 실제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빨간 점들 4점에 대한 문제이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x하고 gx를 연립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연립하겠습니까? 이거 남기고 오른쪽으로 넘겨서 새로운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마이너스 2x는 하고 연립을 하는데 마이너스 x 더하기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하고 넘기면 x 더하기 t라는 그래프의 관계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x절편이 되는 아래 그 보이는 이러한 빨간 곡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루트 3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교점이 되는 것이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직선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였는데 여기는 x 더하기 t로 나타나고 교점들도 이렇게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먼저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x2하고 x4의 정보를 활용해서 여기 정보가 있습니다. 활용해서 t의 값을 찾아보자 했습니다. 그럼 뭐랑 연립하겠습니까? 이거 아래로 볼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은 하고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은 x 더하기 t랑 연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0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두근이 뭐라고 했습니까? x1하고 x4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1 더하기 근계간 쓰겠습니다. x4는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x1 더하기 x4는 5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연립하면 x1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4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점을 활용해서 t를 찾겠습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2를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주면 1하고 마이너스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1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1 직선도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에 대입하죠? 우리는 x 더하기 t라는 직선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 하니까 t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t는 3해서 제가 조금 더 미리 써놨습니다. t자리에 3을 대입해서 x 더하기 3하고 결국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그려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 이 노란색하고 똑같은데 x3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뭐랑 연립해야 되죠? 뒤집어진 2차 함수하고 x 더하기 3하고 연립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하고 x 더하기 3을 연립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는 0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두근은 x2하고 x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x2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x3은 0하고 찾겠습니다. x3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여기 x좌표 좀 체크하고 여기 x4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x좌표 0 그리고 여기는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하셔도 상관없고 어떻습니까? 이 직선에서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 3까지는 직선에서 이 2차 함수를 빼고 그 다음에 루트 3에서 4까지는 이 직선에서 이 2차 함수를 빼서 쪼개서 넓이를 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루트 3 한번 대입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3 이 직선에 대입하면 여기 y좌표는 3 더하기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y좌표는 3 더하기 루트 3이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뭘 빼겠습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빼고 이 부분의 넓이를 더해서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색칠한 부분, 이 하늘색 색칠한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기 밑변으로 하고 여기 높이의 합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 밑변은 3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 더하기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의 합은 몇이 되겠습니까? 4에서 0 빼니까 4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뺀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2차 함수 넓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제가 조금 위에다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루트 3이고 x좌표 하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하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1이고 그리고 루트 3에서 0을 빼서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를 빼겠습니까? 4에서 루트 3을 빼보겠습니다. 여기 4가 아니고 3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기 x4 좌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에서 루트 3 빼서 세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산하면 그래서 높이도 틀렸습니다. 높이도 3에서 0 하니까 여기 3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해주고 9 더하기 3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해주는데 한꺼번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의 1 하고 묶어주면 여기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제곱 해주면 더하기 3, 3, 9, 3, 27 해주고 여기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한번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7 루트 3 나타나고 이거에다 이거 제곱 3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7 그리고 마이너스 3 루트 3 하고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4가 되고 마이너스 33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더하기 2분의 1 해주고 3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18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11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하고 18 더하니까 2분의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27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8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PQ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27하고 4가 되겠습니다. 둘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분의 27 곱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배 해주니까 정답은 5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점 B를 지나고 주어진 직선하고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 CA를 연장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점 D는 선분 CA를 5대3으로 외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가 5대3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5대 3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C A 대 AD는 결국 몇 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2대 3 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점 A는 C, D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보조선을 미리 그려놨는데 그려진 보조선을 보고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CA 대 AD는 2대 3 했습니다. 2대 3 하면은 여기도 2대 3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2대 3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5등분을 해놨는데 이 아래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한 칸을 스몰 k라고 하면 여기는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y는 3x 위에 있으니까 2k 대입하면 여기는 6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k면 이 큰 한 칸의 간격은 2k가 되겠습니다. 2k만큼 두 번 올라갔으니까 점 C의 y좌표는 10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졌습니까? 저 BC의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BC의 방정식 y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3x하고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하고 표현이 되고 y절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기 10k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직선 BC도 나왔고 y는 3x 점 B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직선하고 3x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한 번 또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10k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왼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0x 하고 표현되는데 이것이 10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 되겠습니까? x는 몇이 되겠습니까? x는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x가 뭐가 되겠습니까? 점 B의 좌표,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좌표는 3k, 여기다 대입해주면 9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 B의 x좌표가 3k 하면은 점 B의 x좌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k였으니까 이 간격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k 하고 표현이 되고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다 그랬습니까? 여기도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점 B의 x좌표가 3k니까 이 길이도 3k 하고 표현되고 여기 전체적으로 4k였고 여기 3k니까 여기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색칠해 놓은 이 노란색 삼각형 서로 어떻습니까?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 ABC 어떻게 됐습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B의 길이는 1대 3대 루트 10 하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10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AB의 길이가 루트 10K 하고 표현이 되면 이제 넓이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넓이 20은 해주고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BC인데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0K 제곱하고 나타나고 K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으로 약분하고 K 제곱이 4가 되니까 K는 2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m 더하기 n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곡선에 대입할 준비가 됐는데요. 어떤 점 활용하겠습니까? 점 A하고 점 B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했습니까? 2K, 6K 했는데 K가 2 나왔으니까 4,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 12를 이 곡선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m제곱 더하기 n은 12 하고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점 B의 좌표는 3K, 9K 해주니까 6, 18 하고 표현이 되고 대입을 해주면 2의 6-m 더하기 n은 1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뭘 하겠습니까? 변변 뺄 텐데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6-m제곱 마이너스 2의 4-m제곱은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의 6-m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 곱하기 2의 4-m제곱하고 또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m제곱을 한번 빼주면 3 곱하기 2의 4-m제곱인데 이것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값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이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나오려면 m은 3이 될 거고 m은 3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나와서 빼주니까 n은 10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더하기 10 해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지수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분점 한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평가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fx와 x를 이용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다음 gx에 대해서 gx 이퀄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t 뭐가 되겠습니까?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갖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함수 데리고 다니기 제가 좀 번거로워서 fx 빼기 x를 라지 fx라고 했습니다. 부정적분 아니고 지금 fx, gx, hx 너무 많은 함수들이 있어서 라지 fx라고 제가 그냥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라지 fx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빼기 라지 ft 하고 표현이 돼서 조금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gx 이퀄 0이라는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퀄 0 하니까 라지 fx 이퀄 ft가 되는 그러한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를 ht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극한값들이 각각 2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h-1은 함수값이고 t가 -1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다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1로 접근하는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함수값에 2를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ht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뚫린 불연속점을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2보다 크다는 뜻이고 그런 점이 t는 이퀄 1로 접근하는 즉 t는 t 이퀄 1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ht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였는데 -1하고 1에서 뚫린 불연속점을 갖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2만큼 크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0에서 알파까지 fx 정적분하고 0에서 알파까지 절대값 fx를 정적분하는 게 같은 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알파의 최소값이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x가 -1 이상이면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같아야 되니까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고 x가 -1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fx는 0보다 작은 값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다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의 값이 0 이상이다 그랬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fx 연속함수이고 ku도 kx도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피적분 함수가 연속함수이니까 도함수는 그 함수 자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이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fx-kx가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다시 써놨습니다. 넘겨서 쓰면 fx는 kx 이상이구나 라는데 그러한 k의 최대값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f'√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좀 집약해서 봤습니다. 조건 가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4차 함수 라지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t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직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점을 제가 t라고 하겠습니까? 이 점을 한번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t하고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좌극한 이쪽으로 오는 게 우극한 하고 나타나는데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쫓아가겠습니다. 왼쪽에서 쫓아오는 게 좌극한, 오른쪽에서 쫓아오는 게 우극한 하고 나타나는데 좌극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개, 4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값은 4개고 함수값도 4개고 우극한 값도 밑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4개, 4개 해주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편의상
순서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좌극한 4개, 함수값 4개, 우극한 4개 하고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t를 또 극소값에서 t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좌극한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좌극한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고 우극한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해주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2개, 2개, 2개 하겠습니다. 우극한도 2개, 2개, 2개 하고 함수값은 몇 개겠습니까?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 1개, 2개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차이가 2개 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t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조금 동그라미를 칠해 놓겠습니다. 좌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접근하고 우극한은 여기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 좌극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좌극한은 밑에서 이렇게 오니까 4개, 우극한도 같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수값은 3개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곳 더 남았는데 여기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도 좌극한 4개, 우극한 4개, 함수값 3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4차 함수를 조금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4차 함수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극소값이 서로 일치하는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미리 좌극한, 우극한 먼저 표시해봤습니다. 이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점은 위에서 접근하는 거 몇 개라고 했습니다. 여기 좌극한 4개, 우극한 4개, 그리고 함수값 3개 이 경우랑 같아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접근하는 좌극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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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극한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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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함수값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점들이 이렇게 4, 그리고 2,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좌극한 4개, 함수값 2개, 우극한 2개. 이 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의 x좌표 t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점들의 x좌표 t가 -1이라고 1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지 fx 개형이 이러한 개형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지 f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a하고 그 다음에 -2라고 -2라고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 함수값 몰라서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y는 b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는 b라는 함수값에서 -1에서 접하고 1에서 접하는 그러한 4차 함수구나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라지 fx를 체크를 했으니까 fx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fx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하고 쓰면 a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x-1의 제곱 이 x 오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x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fx를 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fx를 또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 fx는 x 더하기 b라는 직선하고 -2라고 1에서 접하는구나 라는 4차 함수 관계를 갖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또 조금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4차 함수 fx는 x 더하기 b라는 이 직선하고 -2라고 1에서 접하는 그러한 4차 함수 형태를 띠겠습니다. 잘 쫓아오시겠습니까? 이게 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되고 -2라고 1에서 접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이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 1하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행한 접선을 그으면 이 직선에 대한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 그래프 개형도 찾았고 적당한 접근을 했습니다. 조건 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들여다보면 0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0에서 알파까지 절대값하고 정적분한 것이 같다라고 하는데 그 최소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함수값이 0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0 이상이어야지 절대값이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바로 음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음수가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x절편이 돼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마이너스 1이 x절편이 되도록 제가 x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f-1 하고 대입을 해주면 띠링 0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b인데 이것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몇입니까? b는 1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b는 1을 하고 대입해서 fx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조건 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다 뭐라고 했습니까? fx가 kx 이상인 그러한 k의 최대값이 f 프라임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그림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fx가 kx 이상이다 그러면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fx 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 있는 최대값 뭐라고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하는 이 순간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하는 초록색 직선을 그려놨습니다. 이 초록색 직선의 최대값, 최대 기울기가 f 프라임 루트 2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점이 루트 2 x좌표가 루트 2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까? f 루트 2 함수값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 루트 2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 루트 2를 구해주면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여기 밑에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그리고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 더하기 1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루트 2 제곱 이 루트 2 더하기 1하고 루트 2 빼기 1 먼저 곱하면 1이 되니까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하고 함수값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루트 2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f 프라임 x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미분계수 0 되는 점 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0에서 0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4ax,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있으니까 더하기 1 이것이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루트 2 하고 대입해 주면 여기 루트 2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a 해주고 루트 2 들어가고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a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고 4 루트 2a 그리고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원점하고 이 점 사이에 원점하고 루트 2 콤마 여기 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루트 2 콤마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원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값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산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의 값은 하고 좀 내려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은 원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 해주니까 루트 2분의 이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여기는 8a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루트 2 지워지고 7a는 1이 되니까 a 값이 뭐가 나왔습니까? a 값은 7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6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F6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F6은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F6 A는 7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7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여기다 6 대입하면 7제곱 여기다 6 대입하면 5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제곱 곱하기 5제곱 그리고 6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7 곱하기 25 해주는데 7, 5, 35, 7, 2, 14 하니까 175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175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2가 되고 정답은 18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엔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fx equal ft가 되는 그러한 x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 ht 해석하고 뚫린 불연속점 해석하고 그리고 절대값 정적분하고 비교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했습니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쫓아가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